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미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워낙 말이 많고 여러 가지 시장에 갑론을박에 휘말려 있죠. 전체적으로 증시가 안 좋은 가운데 TC 본더를 한 한미반도체 내년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전체 HBM 시장 업황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원래 한미반도체가 내놓은 실적 가이던스는요 1조 원에서 1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IR을 하시면서 외국계 증권사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수치이고요. 근데 실제로 내년 전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연말에 요거를 상향 조정할 생각인데 정확하게 언제까지 얼마를 상향 조정할지는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기보다는 요 상단보다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애초에 각통신 부회장님이 예상한 대로 내년에는 1조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달성이 가능하다 한 게 아마 이 상향 조정되는 숫자에는 반영이 되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보냐면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수주 예상액이 꽤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생각외로 수율이 빨리 올라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메인은 역시 SK하이닉스겠지만 두 번째 납품 업체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예년 수주 예상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부 이제 인터넷에서 그게 몇 대 수주 알겠냐, 공시도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방송을 했던데, 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면 투자자를 오도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조용히 수천억 원의 매출을 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천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수주를 했는데 왜 공시를 하지 않았냐고 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요청 때문에 분할 해가지고 계약을 했고 그거를 공시를 안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를 마이크론 숫자가 별로 안 들어오는데 이게 다 기술 수준이 얼마 안 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천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수주를 했고요.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마이크론에 대한 납품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26년은 어떻게 되느냐?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하는 걸 보면 지금 한 1조 6천억 정도, 이 정도로 회사에서 어림잡아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HBM 시장이 더욱더 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26년 매출액도 2조 원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매출 예상치고요. 긍정적인 게 최근에 이제 EMI 차폐 요 관련해서 지금 납품을 올해 한 190억 정도 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이게 성공한다 만다 말이 많았는데 저궤도 위성이 계속해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릴 때 로켓 발사에 관련된 칩이 있고요. 궤도 위에서 통신을 하는 칩이 있는데 통신을 하는 칩에는 예외 없이 차폐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요. 일단 EMI 차폐용으로 올해 매출액이 190억인데 내년 4분기부터 훨씬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억 플러스 알파이고 26년에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회사 측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더가 메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시장 성장성은 여기도 본더 못지않게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이제 경합을 벌였죠. ASMPT 하나정밀기계하고 한미하고 경합을 벌였는데 결론적으로 한미가 다시 또 메인 벤더로 남아있게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에서 오버홀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계 같은 거를 수명이 다 됐을 때 다시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그런 전면적인 수리 이런 거를 오버홀이라고 하죠. 이번에 본더가 한미께 100대가 들어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손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스무드하게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홀이 아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버홀을 진행하게 되면 상호 간의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있었던 기술적인 디스커션도 다시 하게 되고요. 최초 납품하는 본딩 장비인 만큼
이 본드 헤드 있지 않습니까? 이 금속 피로 같은 것도 생기고요. 또 펄스 히터의 엄청난 열로 인해서 센서 이런 부분들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이게 처음 생산할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오버홀을 진행돼야 될지 이게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 오버홀을 진행하면서 그런 데이터도 상호 간에 공유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점들이 양사 간의 신뢰를 높이는데 하나의 어떤 촉매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버홀이 한미가 다시 한 번 더 메인밴드로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에도요. SK하이닉스의 제1 파트너는 한미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봐도 그렇고요. 워낙 많은 100대 이상의 TC본드를 이미 납품해 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일을 하기에 가장 편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플럭스리스 본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술을 축적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서도 어떻게든 협력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진동 제어가 워낙 탁월해서요. 그런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수율을 잡는데 또는 또 생산성을 올리는데 수율은 yield rate라고 하고요. 생산성은 throughput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 다 한미가 어느 정도 영역에 올라와 있어서 ASMPT는 수율 면에서는 괜찮은데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정밀기계는 프라미싱, 전망은 좋지만 아직은 좀 더 기술을 쌓아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한미 반도체 실적 전망을 보면요. TC 본딩 시장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전체 HBM 시장도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